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초아 전문가님께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아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이렇게 또 2부 강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보통 이제 2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하나씩 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기술적 분석 지표의 유형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거기 플러스로 일목균형표, 이것은 여기서 제외가 되는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4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추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횡보, 상승, 하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추세선과 이평선 그리고 MACD를 토대로 해서 지금이 무슨 장인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매매법에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지표죠. 스토캐스틱, CCI 이격도, 이제 오실레이터, 윌리엄스 지표 등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이 어떤 장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변동성 그리고 지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모습들을 나누어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동성 지표인데 단기적인 매매, 단기 매매에 강하게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시장 강도 지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과 RSI는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결제가 체결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결국에는 이제 강도가 얼마나 센지만 나누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횡보를 하는지 등의 모습들은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선 이제 볼린저 밴드나 파라볼릭 SAR 같은 변동성을 나눠주는 그런 지표, 추세 변환의 지표를 좀 참고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볼린저 밴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드리면 이제 그 전에 했던 강의를 잠깐 5분 정도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는 MACD를 좀 했습니다. MACD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을 뜻하는데 이 어려워요. 사실 수렴과 발산이 뭔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 우리가 배웠죠. 이 이평선이 서로 멀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느 선에서 매수를 해야 하고 어느 선에서 또 매도를 해야 하는지를 같이 찾아보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I랑 같이 보통 저는 보는데 이 MACD가 보통 이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선은 우리는 시그널 선, 파란색 선은 MACD 선이라고 하며 그리고 주황색 선은 시그널 선이라고 합니다. MACD 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차이를 보여주고 이제 주황색 선, 시그널 선은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MACD 선이 원래 위치로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시그널 선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이 MACD 선은 이제 우리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매수 매도를 하실 때는 이 파란색 선, 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위로 가는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땐 상승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이제 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하락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장에서는 사실 거짓 신호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선이라는 거죠. 영선. 영선이라는 건 옆에 보시면 MACD 선에 0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0 아래에서는 사실 이 신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골든이랑 데드 크로스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 것들은 사실 버리고 그 영선 위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찐 하락이나 찐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강한 하락 추세가 나왔는데 이때 역시도 이제 영선 위에서의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또 상승을 보일 때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영선 위에서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여기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선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가 나도 아주 살짝의 상승과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 추세와 이제 강도는 결국에 영선 위에서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해볼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 가운데 있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위에 있는 상한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하한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좀 발음이 어렵죠? 상단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바닥에 있는 건 하단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우선은 지표를 어떻게 추가하는지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지표를 검색을 하시는 칸이 있어요. 이건 업비트 창이죠. 여기 지표를 클릭을 하셔서 보통은 전 BB라고 쳐요. BB 아니면 볼린저 밴드라고 치시면 이제 나옵니다. 그런 화면에서는 이제 우리 이렇게 모습이 보여요. 이제 파란색 선 2개와 가운데 주황색 선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 중앙값을 저는 보통 까만 화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값을 빨간색 선으로 하고 어퍼를 하얀색 선으로 하고 어퍼를 빨간색 선으로 하고 로우어를 파란색 선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 중간선이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중간 지지와 저항 라인이고 이 상단부를 뚫으면 빨간색이죠. 이 뜻하는 것은 여기 뚫으면 빨간색, 즉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것을 뜻하고 여기 아래로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으로 저는 구성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라는 재무 분석가가 개발을 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좀 따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자체는 이제 저 재무 분석가가 개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정도는 과매도다, 이 정도는 과매수다 이런 것들을 좀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지 저항선은 중간에 있는 방금 전에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중단은 지지와 저항을 뜻하고 상단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과매도, 즉 저항선을 뜻하고요. 하단은 지지선,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과매도를 했다, 매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지지를 좀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조금 이따 또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수렴과 발사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볼린저 밴드 자체가 보시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넓어졌다가 이제 안으로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좁아졌다가 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과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은 넓어지는 거고 수렴은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자체가 그 수렴과 발산을 이용을 하면 좋은 매매 방법에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게 95.44%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죠. 이런 숫자가 95.44%가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럼 볼린저 밴드는 어느 때 많이 사용을 하냐면 보통은 횡보장에서 사용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이쪽만 보시면 횡보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여기서 하락을 한 다음부터 여기부터의 횡보가 지금 여기까지 지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해서 매수 매도를 했다고 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서 매도를 하고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줬겠죠. 결국엔 즉 박스권 매매에 사용하기에 매우 편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겨진 이유에 따라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에는 이제 95.44%가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표준 편차 뭐 2 곱하기 2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적 같은 것도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고 이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중간 표준 편차가 이만큼이나 되고 이제 좀 그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표준 편차 곱하기 2a를 해서 이런 95.44%가 그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기점으로 삼아서 박스권 매매에 사용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횡보 구간이랑 추세 형성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횡보 구간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렇게 움직임 폭이 거의 없는 이런 모습인 거죠. 이것이 수렴 구간이고 발산하는 구간 이렇게 갑자기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상방으로 가든지 하방으로 가든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두 가지가 대처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횡보할 때는 방금 전처럼 하단선에서 매수하고 상단선에서 매도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추세가 갑자기 형성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코인이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 폭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이런 매매를 하셨다면 여기서 땄던 것들을 추세 변환이 되면 강하게 좀 오르거나 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도로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를 오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처럼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길게 추세 형성 구간이 지난 뒤에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것은 리플의 차트예요. 지금 모습 보시면 이 중간에 하얀색이 중단선이에요. 이 중단선을 넘어가는 캔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중간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차트 자체가 캔들 자체가 여기에서 맞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지와 저항 여기선 저항 역할을 했겠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로는 어떨까요? 그 아래로도 똑같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또 수렴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수렴 구간에서도 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했죠. 그래서 이 하락이 한번 약간 더 적게나마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또 횡보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래서 결국엔 총정리를 좀 해본다면 횡보 구간에서는 상한선과 하한선, 그 풍선의 상단과 하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매수 매도를 하면 되고 밴드가 수렴한 구간에서는 결국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구간에서는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그 추세의 변동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추세 구간에서는 중간 지지선이 결국에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거나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매도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매도나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급락이나 급등을 좀 잘 피하고 잘 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는 이제 수렴과 발산, 지지와 저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 기법인 거죠. 그래서 95.44% 투자 기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밴드 자체의 우리가 신뢰성이죠. 신뢰성이 믿을 수 있는 정도가 95%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95% 정도는 그냥 이 볼린저 밴드를 믿고 여기서 이제 하락 구간에서는 또 사고 여기서 매도하고 계속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번 이제 강하게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 뒤에 여기에서 모습이 바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가운데 있었던 중단선을 뚫고 가는 우리 상단부를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의 장대 양봉이 보여진다면 앞으로 추세가 넓게 퍼지는 즉 강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4.56% 투자 기법 그와 반대되는 모습도 있을겠죠. 95%만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이탈을 하게 된다 하면은 여기 위에 파란색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의 그런 모습을 하는데 이것을 또 뚫고 올라갔다는 것은 한 차례 더 올라가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럼 매도를 언제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뭐 분할로 매도를 하겠지만 여기 파란색 선이 닿는 부분에서 매도를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역시도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아래 하단부를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서는 이제 손절 구간이나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우리 여기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 역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심선을 돌파하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제가 다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똑같이 풍선 라인을 따라가다가 중심선에서 넘어가는지 떨어지는지를 보고 매도하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에 따라 배워보셨는데 이제 1시 반에 시작되는 방송 오시면 더 다양한 기법들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 보일지 이제 같이 보실 수 있으니 1시 반에 오셔서 더 자세한 것들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매일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